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늙어간다. 이게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버블이 꺼지던 그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이해능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관련한 나라, 특별히 중국, 그리고 또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60년대 이후에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한 그 어떤 궤적을 보면 일본이 갔던 길을 굉장히 흡사하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19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뭐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막 성장하는 나라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또 뭐 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러면서 일본을 막 이제 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막 따라가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다, 아니면 작은 호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평가하기는 일본이 맨 앞장서는 그런 어떤 기러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뒤에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기러기다. 그래서 플라잉 기스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날아가는 기러기 하면 기러기가 맨 앞에 이제 선두를 서는 기러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러기들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이런 세모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빨리 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다시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이 다시 또 그 뒤에 이제 또 따라오는 그러한 기러기가 되었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또 그렇게 막 따라갔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계속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때 그렇게 따라갔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이제 일본이 1990년 이제 날개가 꺾여가지고 이제 추락을 확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또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따라서 굉장히 장거리를 높은 그러한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면서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요즘에서 보면 다시 또 일본을 따라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중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세 나라를 지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일 실감 나실 것 같아가지고요. 세계 주요 주가 지수 등락률이에요. 그래서 이 YTD 하면 year to date 해가니까 올해 최근에 얼마나 주가가 변화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보면 대만 각권 지수가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26.9% 상승했고, 나스닥만 해도 한 21% 상승하고, S&P 500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도 한 20% 이상 상승했고요. 일본도 16% 상승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유로스톡스도 이거 보면 11%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코스피가 0.9%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중국이죠. 대표적인 이제 주가지수 상해 종합주가지수 보면 0.6%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0% 하락했어요. 그나마 이것도 이게 최근에 지금 잠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리고 또 상해 종합지수도 약간 상승을 해서 그나마 이게 플러스로 돌아왔고요. 며칠 전만 해도 이게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녹화하기 직전에 다시 만들었는데 살짝 플러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3년을 한번 또 봤어요. 최근 3년 동안 또 어떻게 됐는가 보면,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대만 각권지수도 30% 이상 상승했고, S&P 500도 29%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무려 28% 상승했고, 나스닥도 21%, 유로스톡스 50도 20%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4.8%,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6%, 코스닥도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4.7%의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장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 중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 대부분 돈을 잃어버린 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 결국은 주가 지수라는 게 뭐예요? 그 나라 기업의 어떤 성적표고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고 그 나라의 어떤 현재 그 건강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국과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 주가 지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본과 같이 비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요. 이 니케이 지수가 좀 아까 지금 니케이 지수 말씀드렸는데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한 게 정확하는 1989년 12월이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90년, 91년 막 하면서 계속 하락해가지고 이게 한때 이제 제일 높은 수준까지 막 갈 때는 이게 뭐 4만까지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것이 보면 만까지도 떨어져요. 이게 2000년 초까지. 근데 이게 뭐 한 1, 2년 사이에도 이게 한 절반까지도 절반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확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일본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주택 가격 지수도 이게 한 1년 정도 좀 늦게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버블이 있었다. 이제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나 보세요.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주가 지수가 이게 10,000 정도 있던 것이 이게 40,000까지 올라가니까 한 4배 막 올라간 거잖아요. 한 5년 동안에. 이게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막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요. 또 뭐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본의 동경 그 땅만 팔아도 미국 전역을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선 주가 지수가 먼저 90년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91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이제 주택 가격도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30년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실질 GDP 성장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90년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0% 수준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적어도 한 4%대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고 직전만 하더라도 6% 이상, 한 5%, 6%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게 5년을 넘어서 10년을 가더니 10년을 넘어서 20년을 가더니 20년을 넘어서 30년.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하니까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최근에 와가지고 뭐, 잃어버린 40년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 이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뭐, 최근에 또 실제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의 주가 지수도 또 최근에 이렇게 막 상당히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30년, 이상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소위 0%의 그런 어떤 평균적인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이것을 그 달러 기준으로 그 1인당 GDP를 이렇게 보면 일본의 GDP가 여기 보시면 한 3만 달러 수준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1990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 한 그 버블이 꺼질 때 25,800불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6,600불밖에 안 됐고 중국은 358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뒤에 보면 버블이 꺼졌는데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올랐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985년에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막 상승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막 상승하면서 이것이 결국 달러 표시로 하다 보니까 1인당 GDP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그냥 거의 0% 수준에서 거의 등락을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잖아요. 지난해 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33,800불 정도고 우리나라는 33,100불 정도니까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또 중국조차도 이게 12,600달러까지 지금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1,000도 안 되는 $358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다. 그래서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할 동안 이제 한국이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이제 뒤늦게 따라가면서 이제 중국을 막 계속 추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뭔가 이상하다. 부동산 버블도 꺼지고 최근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 뭐 최근에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경제의 일본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조차도 이거 이상하다.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이게 중진국 상황이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은 중진국 함정은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진국 함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뛰어넘었다, 탈출했다, 뭐 이렇게 정말 칭송까지도 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다시 선진국 함정,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1990년 당시에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상황에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EU도 보면 이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거의 0%대의 그런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일본은 갑자기 버블이 꺼져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은 버블이 아직 안 꺼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버블만 계속 꺼지지 않도록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갑자기 일본처럼 버블이 꺼지거나 아니면 유럽, EU처럼 이게 서서히 경쟁력이 계속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늙어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그래서 합병증 걸려가지고 체력이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현재까지는 후자 두 번째 경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일본의 경우처럼 갑자기 또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한국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보시면 이게 70년대만 하더라도 무려 15% 성장할 때도 있었고 97년도에 이게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한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고 사실 80년도에도 한번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한국의 1979년 대통령 시해 사태가 있었고 또 그리고 서울의 봄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때 막 벌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기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사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도 그러다가 이게 마이너스 5.1% 성장을 하다가 이게 플러스 10.1%까지 완전 V자형 회복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잠깐 그랬고 그 뒤에 보시면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선으로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보시면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5% 정도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게 2010년대에 오면 이게 한 3%대 성장하다가 최근에 오니까 이게 2%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1.4% 성장을 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뭐 KDI, 우리 한국개발원에서 현재 추계하기는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물가 상승을 많이 야기하지 않는 정도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최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러니까 딱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적어도 5%대 정도는 성장을 했었고요. 다시 30년대에는 이게 거의 10%대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잠깐 사이에 이게 추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바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만 가면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0%대 그러니까 0%에서 1%대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보일 거다 하는 거고요. 45년 정도 가면 아예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국만 보지 않고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또 그리고 예전에 일본과도 비교하면서 제가 어느 나라가 더 심각한지 한번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국 지표인데요.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보세요. 2007년도에 무려 14% 성장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도 70년대 14% 성장한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 얼마나 빠르게 성장률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2007년도에 정말 2007년, 8년도에 그때 막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을 때요. 미국에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위기가 나타났는데 그때 중국이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버블이 막 커졌다 이제 그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10% 성장을 하다가 이게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게 다시 또 2010년대 후반 가니까 이게 10%가 아니라 5% 후반대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5% 정도 성장하면 잘한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선으로 이게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추계한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3년도까지는 이제 실질 지표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 5.2% 성장했다더라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못할 거라고도 많이 이제 실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 보면 2029년까지 계속 추락해서 한 3% 초반대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IMF 추계고요. IMF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투자은행이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어쩌면 이 비슷한 점이 1990년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기 직전 상황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나라 너무 빠르게 인구가 늙어가고 있고 또 총인구도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이현인 교수의 경제 포럼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늙어간다. 이게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중국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버블이 꺼지던 그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 부동산 쪽에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사실은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한 2년여에 걸쳐서 2배로 오르거든요. 미국 달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게 되니까 수출 상품 가격이 달러 표시로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다 동남아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건설하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콘크리트, 시멘트로 쌓아올린 경제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돈이 이제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기업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또 실제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운영을 하고 또 주식도 많이 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한때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가 이제 90년에 버블이 꺼졌다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보면 일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5년 이제 플라자 협정 체결하고 나서 돈과 사람이 막 빠져나갔어요. 사람까지는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국가 간에 많이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돈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 가지고 동남아로 가서 동남아에서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의 어떤 산업시설이 그만큼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90년 주식 가격이 갑자기 꺼지고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 또 꺼지고 이러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중국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저는 걱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영상에 드리고요. 다음번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또 일본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부동산 인구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돈과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차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